아벨상이랑 필즈상을 받는 게 마지막 제 목표예요. 관심 있는 분야는 미적분이에요. 한 번 빠지니까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요, 미적분에. 수학? 미분 계수?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도 다른 과목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아직은 조그만 실수들이 곳곳에 약간은 좀 있다.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 궁금한 이유가 내 아이하고 비교해서 내 아이가 정말 이 평균보다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도 수다학을 채워주실 전문가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저는 이 수다학 제작진이 너무 좋아요. 가끔씩 이렇게 질릴만 하면 새로운 인물을 제 옆에 그것도 아주 잘생긴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데리고 와주시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guten Tag. Ich heiße Dario und komme aus Deutschland. 네? 모르셨죠? 독일말 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전 다료라고 하는데요. 독일에서 왔고요. 이제 한국 온 지 5년 됐고 지금 한국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실 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신 거죠? 네, 사실 제가 혼혈인데요. 네.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독일 사람이요. 그래서 독일 교육, 한국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나눌 얘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 형 오늘 집에서 푹 쉬라고 얘기하고 네. 왔어요.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이리 씨랑 또 친하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리를 빛내주러 오셨어요. 너무 형이요. 빛나요. 너무 빛나요. 세상에, 잘 세상에. 오셨습니다. 집에서 긴장하시겠는데요?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독일이나 핀란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오늘 다리오 씨와 함께 독일 수학 교육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7시간 50분으로 1위를 기록했고요. 핀란드가 6시간 6분, 그리고 미국이 5시간 4분, 독일은 5시간 2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위와 한 뭐 2, 3, 4위가 한 3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독일에서도 사실 공부에 대해서 시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겁이도 별로 없고요, 사실. 네. 근데 한국 학생들 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거도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겁을 안 내고 공부한다는 게 참 너무 부럽네요. 부러워요. 예. 근데 그 독일 교육은 벼락치기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비교적 학습량이 좀 낮은 거 아닐까요? 그럼 교육 방법에 좀 특징이 있을 건데 한 말씀. 네, 맞아요. 독일에서는 사실 벼락치기 불가능합니다. 수업마다 간단한 테스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네. 족치 시험 갑자기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 지목해서 네. 갑자기 저번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물어보기 이런 거 테스팅 하니까 계속 규칙적으로 이것도 마지막에 점수 같이 포함돼서 다 들어가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야 점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네. 계속 공부하게 돼요. 배우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원평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매일매일 팝 퀴즈처럼 이렇게 퀴즈를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건데 결국 그게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이해를 다 했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물어보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게 한국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정말 수학 학원을 다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학원 자체 문화가 독일에 없어요, 사실. 국어 때문에. 그래요? 국어 충분해서 국어보다는 그냥 추가 클래스 그런 거 있긴 한데 근데 네. 학원 문화가 자체 독일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학원이 없는 나라, 학원이 없는 세상. 아이들이 일단 모두 독일로 가자!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저희가 이 독일 수학과 또 독일 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에 다리오 씨에게 너무 집중적인 질문을 좀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따가 저희 그 고민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사연 보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일리 형한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결정적 한방도 좀 준비를 하시고요. 자, 오늘도 수다학을 찾아주신 어머님의 사연부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공부방을 먼저 둘러볼까요? 책상 위에 여러 종류의 수학 문제집들이 꽂혀 있네요. 오늘 주인공은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이도윤 엄마 최정혜입니다. 도윤이 엄마는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아주셨나요? 저희 아이가 현행 수학이나 한 학년 선행 정도는 잘 하고요.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아이가 궁금해하고 좋아하고 보는 책이 고등 수학 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수학이나 미적분, 함수 이런 책을 보고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문제를 푼다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세상에 대수학부터 미적분까지? 도윤이의 수학 호기심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거기다 도윤이가 자주 보는 책들은 용돈을 모아 직접 구입한 책이랍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 보는 대수학 책인데요. 예를 들면 책을 보면서 증명하려고 애쓰고 또 나름 정리도 하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나름 별표도 치고 이런 식으로 책을 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렇게 설명이 있고 쭉 보면서 문제는 풀어요. 그런데 이렇게 뒷부분에 이제 문제만 쭉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아이가 막히고 잘 풀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어려운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어내면 좋으련만 관심은 많은데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도윤이가 현행학습은 잘 해주고 있어서 특별히 하는 거는 없고요. 선행이라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 선행인데요. 올림피아드 경시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틀려서 선생님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가지고 풀었을 때 맞은 경우. 또 요거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인데요. 5차 방정식까지 방정식에 관심 너무 많아 해서 1차 방정식부터 이해를 해야 5차 방정식까지 갈 수 있다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사서 문제를 풀었고요. 이렇게 풀어보더니 다 맞췄고 한 문제가 틀렸는데 본인의 말로는 실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윤이의 수학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직접 공학용 계산기를 구입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엄마는 이런 도윤이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희 아이가 꿈이 수학자예요. 다른 아이들처럼 선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윤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수학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되는지 수다학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도윤이 괜찮은 걸까요? 요즘 들어서 저희 수다학에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는 그 어머님들이 그 자녀 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이 많아요. 그만큼 아이들의 수학 공부에 좀 고민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도윤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중등 수학을 뛰어넘어서 고등 수학에까지 이제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좀 똘똘한 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다리오 씨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도윤이처럼 이렇게 네. 수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학생이었나요? 저도 사실 수학 되게 잘했고 1등이었어요, 초반에. 오, 진짜요? 네. 근데 아쉬운 거 엄마가 이거 밀어주지 않으셔서
나중에 이걸 약간 표명해줬어요, 사실. 그래요. 뭐 네. 밀어준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엔 이건 약간 없어졌어요, 그 관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뭔가 밀어줬어야 관심이 하는데. 있을 때 부모님이 쫙 그 호기심을 좀 이렇게 당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라는 수학을 거죠. 잘한다는 거는 이제 머리가 좋다는 얘기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너는 초등학교 과정 말고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잡스 회고록에 보면 그때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난 수학의 흥미를 잃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내가 배우는 수학은 나에게 너무 쉬웠다. 네. 그래서 그 지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아이들이 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좀 수학을 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 고민은 이거예요. 도윤이가 고등 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문제를 잘 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머님이 얘를 자극하기 위해서 사주신 게 아니라 도윤이가 직접 엄마가 말리는데도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런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제 아이가 그러면 문제집 전집으로 다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년별로 뭐 10개, 뭐 100개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긴 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정말 특이한 경우죠. 이 아이가 보니까 수학에 대한 흥미가 정말 크고 그리고 재능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정말 곁에 두고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욕심나는 아이. 그리고 막 이런 거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희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수학이 좋아요, 재밌어요 하는 아이들 보면 절반 이상은 어른들의 관심이 투영이 돼서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걸 알기 네. 때문에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진짜로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흐뭇하고 잘 키워줘야겠다. 오늘 솔루션에 정말 투철한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네, 일단 아이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머님의 걱정은 이 관심만큼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게 뭔가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민성원 선생님께서는 이게 정말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아니, 왜냐면 초등학교 애가 초등학교 성적이 안 나오면 문제인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삼을 수는 없고요. 근데 당연한 거죠. 네, 예. 고등학교 과정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지적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엄마가 어떻게 잘 키우냐에 따라서 얘의 능력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잦아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아까 다리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여기서 어떻게든 호기심을 더 채워줘서 아이가 이 호기심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에 다 캐치하시네요, 진짜. 그럼요. 이게 전문가 선생님들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고등학교 수학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김세식 선생님의 활약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조언을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도윤이가 문제 푼 걸 보셨어요. 네.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수준부터 좀 한번 이 짚어주세요. 전체 문제집에서 네. 한두 개 틀린다면 이건 상위 클래스죠.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네. 정말 대단히 잘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기본적인 문제에서 아주 작은 실수들이 좀 보인다는 게 좀 아쉬운데 뭐 그 정도야.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중요 개념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에서 하나 실수를 한 걸 보니까 아직은 조금 꼼꼼하게 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시험 스타일이라든지 네. 정말 중요한 것을 체크하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시험 상황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정도이지 실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의 에피소드가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한 번씩 해주시거든요. 근데 도윤이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의견이 전혀 없고 굉장히 잘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 선행도 하고 있고 올림피아드 문제도 아주 잘 풀고 있는 아이인데 도윤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인지 검사를 좀 해봤잖아요. 예, 검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고요. 언어성은 중이에요, 중. 근데 동작성은 거의 최상입니다. 네. 0.1% 정도 수준의 최상이고요. 여기서 유의미하게 볼 게 뭐냐면 언어성하고 동작성 차이가 약 40포인트가 난다는 거예요. 네. 보통 20점 이상이 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40점 나기 때문에 편향적인 학습이나 환경이 주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수학 성취도를 보면 최상 수준이고요. 특히 계산 영역하고 이해 영역, 문제 해역력은 거의 100%. 네. 그다음에 동기 검사 해보니까
보통 수준의 동기였습니다. 근데 이 도윤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동기와 목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애들이 수학자의 삶을 잘 모르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를 듣고서 멀리에 있는 그러니까 네. 30대 중후반의 직업을 갖고서 동기라고 하기에는 얘가 움직이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어 있는 중간이나 단기 목표를 가지게 되면 동기가 더 커질 수 있고 네. 뭐 가끔 뭐 경시를 본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은 모임에서 좀 우수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의 좀 작은 동기라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특목고를 간다든지 뭐 대학교를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면 멀리 있는 수학자보다는 얘의 움직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목표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너무 수학에만 이렇게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골고루 지능을 발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게 불균형이 생기면 하나만 잘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이 융합과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학만 잘하는 아이가 아닌 뭐 사회, 과학, 수학이 융합되는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도 다른 과목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대학을 잘 갈 경우에도 국어, 영어, 수학 다 중요하지 수학이 중요하지만 그렇죠. 네. 수학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수학자가 되더라도 영어로 발표도 해야 되고 영어로 된 책을 읽어야 되고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고 우리말로 발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이 중심이 돼서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서 이 아이가 학습을 좀 편향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수학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고 두루두루 여러 과목을 다 좋아하게 할 수 있도록 흥미를 좀 불어 넣어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수학을 찾아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꿈이 수학자인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수학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도 혹시 수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흔한가요? 많은가요? 어때요? 사실 독일에서도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그런 좋은 직업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학 전공이 조금 인기 많아요, 사실. 특히 세무사. 네. 독일 진짜 세금 많이 내는 나라라서 세무사 배우면은 그냥 밥 먹고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현실적이네요. 네. 그것 때문에 되게 안전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배울 수 있게 되면 이 전공이 되게 네. 인기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수학자 자체에 대한 인기보다는 수학을 잘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수학자의 꿈이 경우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수학자라는 용어 자체도 이렇게 지금에서야 조금 등장하지 이렇게 흔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수학과 교수 뭐 이 네, 정도로만 맞아요. 생각하지 네. 수학자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를 만난 것 자체로도 저는 영재원에서 많은 영재들을 접하지만 굉장히 설레고 정말 반갑습니다. 네, 많이 설레시죠? 네, 설렙니다. 직접 만나보시면 아마 더 설레실 거예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도윤이의 모습을 살짝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제 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렇게 수학을 정말 즐길 수 있을까?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도윤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어린이. 고등 수학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4학년 이도윤 군을 만나봅니다. 책상과 칠판을 왔다 갔다 하며 뭔가 바쁘게 적고 있는데요. 도윤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숫자인가요? 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특이한 숫자죠. 아, 공학용 계산기로 알 수 없는 숫자들을 계산하고 종이에 적는데 아, 도윤이는 지금 수학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네요. 오늘의 주제는 신기한 수. 수학 신문을 본인이 만들고 있어요. 수학 신문 만들기나 수학 소설 쓰기, 수학 만화 그리기 이런 수학에 관한 활동들은 제가 전혀 물어보거나 참여하는 게 없고요. 그런 건 스스로 다 본인이 하고요. 제가 만화를 좋아하고 또 저만 이렇게 수학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수학이 좋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수학의 즐거움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그저 수학이 좋아서 하는 활동들, 거기다 책을 읽어도 늘 수학과 관련된 책만 읽는답니다. 위인전도 수학자 위인전을 봅니다. 우리 도윤이는. 자유시간을 온통 수학 활동으로 채우는 도윤이. 수학책을 읽는 시간들도 도윤이에겐 그저 휴식인데요. 책에서 수학 문제를 발견하면 끝까지 풀어보는 진념의 사나이입니다. 요즘 관심 있는 분야는 미적분이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미적분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빠지니까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요, 미적분에. 저는 복잡한 거나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좀 더 어렵게 다가가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해요. 쉬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좋아한다는 얘기가 좀 진짜 귀에 꽂히네요. 엄마! 수학? 예, 개수. 개수? 응. 미분 개수? 어머님도 공부를 하셔야만 되겠네요, 진짜. 용어집에서 찾아볼까? 고등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 늘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윤이가 찾을 수 있지? 한번 읽어봐봐.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의 곱해진 수. 단순히 외우는 수학이 아닌 이해하는 수학 공부를 하는 도윤이. 새로운 단어는 수학 사전으로 개념을 익힌 후 문제를 풀어봅니다. 용어는 저 용어집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찾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봐요. 활동은 이제 끝!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도윤이는 요즘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공하네요. 그렇죠. 잠깐 멈칫하는 것도 없이 그냥 쭉쭉쭉. 꽂히면 끝까지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 2장 이상씩 원하는 만큼 하는 걸로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걸로 했었는데 어느 날은 밤을 새더니 문제집 한 권을 다 마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한 권을 다 맞춰서 채점을 했을 때도 거의 틀린 게 한 2-3개 정도였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도윤이가 수학을 즐거워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도윤이에겐 뚜렷한 자신만의 목표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학교, 어떤 과를 진학할지, 20년, 30년 후에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생각하고 계획까지 세웠답니다. 제 꿈은 수학자고 그래가지고 아벨상이랑 필즈상을 받는 게 제 제 목표예요.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학자가 되고 싶은 도윤이를 위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누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의젓하고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조리 있게 말도 아주 또박또박 잘 하는데 오늘은 정말 수다학이 진지해져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일단 그 질문이 제가 아벨상과 뭐 필즈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좋아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이건 뭐 그냥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수학에 몰입되어 있고 진짜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표정이 너무 없는 게 되게 특이했거든요. 네. 이렇게 웃을 때도 좋아해서요, 뭐해서요 하고 아기 톤이 아니라 약간 리틀 아인슈타인 그런 분위기로 정말 저희 큰아들이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그 수학 몰입도에 있어서는. 그래서 놀게 하고 싶네요, 좀. 아, 좀 놀아도 된다. 네. 민성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저 생각에는 저런 애가 대한민국에 많아요. 얄미워 선생님, 잘한다고 왜 얘기를 못 해주세요? 저도 공부해봤지만 대학 들어가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서 내가 공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영재성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저런 아이가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리고 균형을 좀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무조건 최고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시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을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문제 푸는 거 이제 보셨어요? 네. 김세희 선생님이 어떠셨나요? 보면서 약간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어머니와 함께 질문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윤이가 미분계수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수학 용어 사전에서는 계수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걸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순간에. 네. 예, 그러면 더 강화를 받았을 텐데. 예. 또 한 가지 중학교 1학년에 방정식을 하나 푸는 장면이 있었는데 6을 이항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x 2-6을 써야 되는데 그냥 x라고 썼더라고요. 그런 작은 실수들도 좀 보이고 해서 네. 역시 아까 말했듯이 아직은 선행이다 보니까 조그만 실수들이 곳곳에 약간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아이가 뭘 열심히 하길래 뭐 하나 봤더니 그 수학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수학이 좀 재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수학 신문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있고 만화도 쓰고 있다고. 근데 이게 일단은 그냥 수학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수학을 그냥 생활처럼 하고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기특하게 느껴졌거든요. 김세식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의 실수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면서 아이가 더 많이 흥미를 갖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머니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함께 하시는데 애가 네.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좀 사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 밟아가는. 문제집으로 가지 말고. 저는 네. 그것보다는 교과서를 추천해서 그와 더불어 애가 관심 있는 것을 함께 공부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또 인강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혼자 공부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럼 충분하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어딘가 해소할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 같이 공부하고 선생님이랑 제 강의를 듣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도 네. 간혹 있고 그래서 미리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활용하면 좋겠고 네. 세 번째로 이렇게 좀 의견을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멘토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멘토 찾기 어렵다면 이제 학습 Q&A 이런데 질문 올리면 답해주는 선생님들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멘토는 뭐 수학과 대학생이어도 되게 도움 되지 않을까요? 예, 수학을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좀 주고받으면 아주 좋은 현상이, 좋은 이게 발달이 일어날 것 같고. 네. 또 비슷한 실력을 가진 아이들과 저는 이렇게 좀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스터디 그룹에서 정말 일취월장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한두 학년 위에 있는 형들이 멘토로 하면 정말 훌륭하게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한두 학년 위인데도 수학을 정말 잘하고 있으면 얘보다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한두 네. 학년 위의 형제니까. 그럼 그들의 역할이 얘한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자기네 학교에서 이 정도면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로 모여보면 상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경시 같은 데 나가보면 애들이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문제를 이렇게 못 풀었다는 거,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아이가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에너지가 보통 일반 아이들은 수학을 관두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더 기분이 좋아서 나는 다음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더 즐거워하죠. 네. 우리 다리오 씨는 어떤 솔루션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교 학생들 아니면 그리고 교수님 직접 만나서 한번 상담 받으면 어떨까? 네. 도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를 찾아라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수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수는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용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는데도 그게 다르다는 거를 알지 못하고 개수를 몰랐다는 건 중학과정을 제대로 잘 알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실력으로 갖추고 있는 건지 정말 관심만이 과도해서 큰 건지 대단한 아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수학신문이나 동화나 이런 거를 하면서 너무 귀엽게 잘 놀잖아요. 네.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 쓰는 아까 그 신기한 수도 네. 널리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 쓰면서 재미있게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창의적으로 자기 걸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멘토를 구하라고 하는데 멘토 구하기가 엄마나 이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럴 수 있죠. 네. 형 붙여놔도 그 영재들은 자기 관심사에서 같이 원활한 활동을 원하지 누군가를 끌어주거나 이런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이 아이의 그 수학 신문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교류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거면 좋았어. 이 부분은 더 보충하는 것이 어때? 하고
주고받으면서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추천합니다. 네, 본인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들을 활용을 해서 뭐 새로운 멘토를 찾아보는 것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도윤이가 하루 일과는 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학교에 다녀와서는 수학 활동을 통해서 자유시간, 그러니까 아까 뭐 신문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마 이 자유시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주산학원을 가고 있고요. 동생과 과학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제 및 또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과 후 활동하는 걸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독일 아이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학원 문화가 없어서 학교 마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취미 활동 하는 거예요, 사실. 네. 뭐 운동이나 동아리 활동 진짜 많고요. 수영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들 바쁠 때는 타가소 보낸 거예요. 거기서도 보충 수업 공짜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요리 활동 뭐 약간 자기 재능이 없는 거 좀 투자하면서 밀어주면서 그런 활동 많이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재능도 알아볼 수 있고 네, 그런 활동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복지가 잘 돼 있긴 한가 봐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렇게 맡아주는 기관이 있다고 하니까 엄마들도 좀 일하면서도 뭔가 좀 편하겠다는 좀 부러움도 들기도 하는데요. 김희진 선생님은 사실 영재반 아이들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영재반 아이들만의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활동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첨가해주고 싶은 거, 빼고 싶은 거 어떤 게 보이셨나요? 보통 영재반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보면 자신만의 특화된 활동 시간이 하나씩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실험을 따로 한다던가 자기가 조작을 한다던가,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무 있죠. 야채 무 같은 걸로 도형을 만들어서 잘라보고 각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고 올리고 연구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한다던가 대단히 특화된 시간이 있어요.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결과물을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런 활동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거를 공부하고 그냥 읽은 것을 표현하는 정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합당한 피드백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내용을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도윤이는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뭔가 스스로 결정해서 계획을 짜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민성 선생님은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진로 활동을 할 때도 수학을 잘하면 수학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보면 수학을 잘해서 경제학자, 수학을 잘해서 경영학, 수학을 잘해서 법학, 수학을 잘해서 공학,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줘야지 수학을 잘해서 수학자만 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편견이 생겨서 다른 직업을 안 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것들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워주는 거죠. 그렇죠. 도윤이가 가장 궁금해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벨상, 뭐 필즈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훌륭한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희진 선생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이 친구한테 교류를 좀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해서 깊게 팔 것이 아니라 수학자로서 거기 끝까지 해 나가고 싶다면 다른 과목하고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하나만 수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수학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네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과목, 그리고 학교 공부부터 꼭 챙기기를, 기본부터 챙기는 게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임을 꼭 알려주고 싶어요. 네. 아마도 그냥 목표 삼아서 수학자에 대해서 제일 좀 권위 있는 상 아벨상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필즈상이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수학이 좋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만 얘가 즐거워하는 곳에서, 집중하는 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지, 꼭 상을 목표로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그 상을 받으면 그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을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더 좋아할 방법들을 찾고 더 재밌는 요소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력이 그렇게까지는 따라주지 않으니 그러면 고등 수학은 일단 제쳐두고 중학교 수학부터 선행으로 차근차근 하는 게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고등 수학도 그냥 하게 내버려두는 게 맞을까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김세식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병행하면서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병행해도 되나요? 네. 두 가지 병행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아이가 충분히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행 학습을 좀 더 하고 혹은 중학교까지 심화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애가 보고 싶어하는 책을 또 못 보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런 거는 주말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충분하게 하고 네. 예, 지금 교육 과정에 맞게 딱딱 맞게 가면 아마도 이 도윤이가 원하는 학교의 입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질문 있어요. 예. 왜냐면 저희가 수학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뭐 나선형 얘기를 하면서 예. 뭔가 중간에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저학년 때 빠졌던 부분이 안 되면 다시 또 돌아가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초등생인데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확 관심을 갖고 중학교 수학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조금 다른 다른 시각인데요. 건가요? 뭐가 네. 다르냐면 중간에 빠지면 좀 위험하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1, 2, 3학년, 4학년까지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공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인 고등학교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얘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결을 하긴 좀 힘들고 문제는 좀 풀기 힘들지만 그 관심을 끊지 말자는 거죠. 아, 그렇죠. 네네. 문제를 잘 풀리게 하는 게 목적이 네,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관심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네. 이 현행에 문제가 없는데 그걸 끊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역시 저는 도윤이 같은 아들을 둘 자격이 없는 엄마인가 봐요. 김희진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그 문제집을, 고등학교 문제집 푼 것을 아까 봤을 때 그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을 따라갈 때는 푸는데 문제만 나온 것은 손을 못 댔잖아요. 네. 어머니께서 이것을 의뢰하시고 걱정하실 때 바라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어머니가 바라는 건 고등학교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기를 바라는 목적인데 이 아이가 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건데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4학년 상태에서 중학교, 그러니까 5년 선행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충분히 빠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등학교 내용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꼭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을 건드려서 문제집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면 중학교 선행까지는 이 아이가 굉장히 관심 있고 잘 따라오니까 그리고 네. 아까 개수 문제 보면 아직 중학교도 그 명확하게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의 그 미분적 부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놀이 또는 창의력 문제라든가 추리 퀴즈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재밌는 활동을 하지 지금 그 수학의 정서 고등학교 걸 건드리는 거는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네. 같으면은 만약 제 아이라면 이것도 보고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봐. 그러니까 그걸 끊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다 보면 그 알게 모르게 체계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 단계에는 지금 4학년이니까 중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관련된 책을 이렇게 하나씩 주다 보면 애가 그 부족한 부분들 조금씩 메꿔갈 겁니다. 지금 아마 4학년이라서 당연한 겁니다. 지금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관심을 오히려 키워주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어떤 배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 도윤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관심을 끝까지 잘 끌어줄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서 선생님들이 제안해 주셨던 솔루션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절대 잃지 않도록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솔루션들을 다 이제 집합해서 우리 도윤이에게 정말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거 연습해 오셨죠? 네. 네. 결정적. 자, 수학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한방. 네, 함께 들어볼까요?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융합입니다. 수학이 좋으면 수학만 보지 말고 다른 주변을 둘러보면서 꼭 합하면 더 단단한 수학이 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골고루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3대 중요 과목 중에서 물론 수학이 이 아이한테 흥미가 많겠지만 골고루 하지 않으면 한계가 생기고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체계를 잡아라입니다. 아마도 도윤이가 목표로 하는 곳을 가려면 제 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체계를 잡아서 단계를 잡아서 교육과정에 맞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리오 씨는 또 네. 어떤 결정적 한 방을 들고 왔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 결정적 한 방은 친구. 도연이랑 같이 비슷한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과외나 아니면 스터디 그룹 같이 만들어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도 이 도윤이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한방들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융합, 골고루, 체계를 잡아라, 그리고 친구. 이렇게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도 가져보고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도윤이가 꿈꾸는 그런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해 봅니다. 정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정말 이름난 수학자는 없잖아요. 우리 도윤이가 그 1호가 될 수 있도록. 아니죠. 그 전에 누가 나와도 나쁘지 않네요. 네. 우리 도윤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꿈을 꼭 이루기를 저희가 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도윤이처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수다학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아벨상이랑 필즈상을 받는 게 마지막 제 목표예요. 관심 있는 분야는 미적분이에요. 한 번 빠지니까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요, 미적분에. 수학? 미분 계수? 오늘은 뭔가 좀 나랑 다른 세상 사람 같긴 하지만 영재인 아이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선행을 아주 또 잘하고 있는 아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리오 씨,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독일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이 똑같은지 그게 궁금해요.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년 학년 같이 하는데요. 중고학교는 8학년 같이 네. 한대요. 근데 여기 특점은 나눠지는 거 진짜 여기 특점이에요. 특히 중고학교는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학교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과학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취직하고 싶은 애들한테 대학교 안 나가고 직업 학교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언어말에 대해서 조금 발달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랭귀지 하이스쿨 같은 게 또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독일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중학교가 이제 과학을 많이 가르치는 중학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인문학을 많이 가르치는 외국어를, 네. 철학을, 그다음에 그 직업, 운동, 예술 이게 중학교가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세분화되어 있는 데다가 수학도 학교에서 만약에 과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수학 수준이 높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좀 그 기술이나 운동을 가르치는 학교는 수학 수준이 좀 낮을 것 같고, 학교별로 수학 난이도 차이도 있습니까? 그렇죠. 수학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요. 일반 학교도 나눠져 있어요, 사실. 네. 뭐 독일말로 알슐러 홉슐러 김나즌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수준이 달라요. 좀 수학 잘하는 애들 김나즌 올라가고 뭐 중간 수준은 레알슐러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합슐러로 가는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일 교육을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학원도 다니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그런데도 나중에 결과는 굉장한 공학도도 나오고 수학자도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네. 대한민국은 천재부터 보통 아이가, 전교 1등부터 꼴찌가 같은 교재와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거든요. 그렇죠. 독일에서는 정말 0대서부터 기술을 가져야 되는 아이, 운동하는 아이, 음악을 하는 아이, 미술하는 아이에 따라서 걔한테 맞는 수학 수준만 요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학교 공부만 잘 따라가면 이 아이는 자기 직업에 맞는 수학 수준은 다 맞추고 졸업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모두가 최고의 수학 수준을 그렇죠. 맞추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학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 수다학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는 정말 영재에 대한 그 시스템, 영재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독일에서도 영재 위한 학교 되게 많아요.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테스트 보면 봐서 그 영재반, 대학교 영재반 들어갈 수 있는데
노력하게 되면은 교수님이랑 1대1로 직접 네, 지도를 받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영재 뭐 엄청나잖아요. 영재에 대한 교육들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요. 영재 선발부터 예전에는 이제 검사지나 이제 문항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이제는 1년 정도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관찰을 해서 그 결과로 네.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영재성을 인정을 받거나 그게 보이면 늘 수시로 관찰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그래서 관찰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탐구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맞춤형으로 넣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영재들이 지금 커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 프로가 있었거든요. 네. 전부 다 숨어버렸거든요. 하나도 크질 못하고 다 숨어버렸어요, 하나같이.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놀라운 어려운 문제의 수학의 답을 말하면 엄마를 비롯한 선생님 어른들은 우와 대단하다 박수를 치지만 네. 주변의 친구들은 뭐냐 쟤?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교류하는 거는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영재성을 발견하면 이 아이는 대단해 하고 돋보일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 그 교실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 아이에게 맞게 연구를 해서 함께 뛰어논다든가 볼을 찬다든가 뭐 대화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꼭 이렇게 노력해줘야 됩니다. 영재들을 위해서 뭐 있는 영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위해서도 좀 예.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요 영재고 입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말하는 게 약간은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사교육으로 많이들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걸 뭐 네. 소개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게 입시 설명회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입시 설명회를 가서 막 청취하시고 이제 정보를 얻어오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 기본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 바로 알아서 올바른 진학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인데 근데 많은 그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과학고나 영재고를 지원해서 붙든 떨어지든 그 공부는 분명히 향후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거든요. 네, 이걸 하다 보면 언젠가 예. 어쨌든 좋은 결과는 얻을 예, 거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지도를 하셔요. 그런데 네. 그게 약간은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시대회도 준비하고 KMO 문제를 풀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는 그게 거의 영향력은 없죠. 그 저변은 되겠죠. 네.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걸 키우는 건 되게 직접적 영향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어머님들께서 약간은 좀 방향을 잘 판단을 하셔서 정말 영재인가? 네. 내 아이의 실력이 어느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영재고를 입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중학교 과정을 심화되게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내신을 잘 받아두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 아이가 뭐 영재 같아요. 이 얘기만 들어도 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무리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라고 해도 가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다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더나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정말 그 영재성을 판단하는 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실수를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애들은 이제 관찰이죠. 그런 애들한테 검사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요새는 한 2, 3년만 지나도 3살, 4살짜리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해보면 이 아이가 어느 부분 영역이 강한지 약한지 어머니들은 대체로 그 언어성 지능에서는 발견이 쉬워요. 그렇죠. 애가 아이가 말을 책을 빨리 잘하네요. 읽는다든지 네. 말을 빨리 배운다든지 아니면 셈이 빠르다든지 그런데 언어성 이외의 다른 지능은 이게 관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세 번째는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나 학교 성적. 그 특히 초등학교 성적은 인지 능력하고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 성적이 꽤 괜찮다는 거는 이 아이가 머리가 좋을 거라는 추측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독일은 어떤가요? 네, 그거는 시험 쳐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문제 되게 뭐 20개나 30개 있는데, 저런 게.
독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네. 독일에서는 서술형으로 질문이 나와요. 그 상황 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작은 질문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약간 예를 들어서 1-1, 1-2, 1-3으로 그거도 질문 내려갈수록 질문이 더 어려워진대요. 네. 마지막 질문은 거의 영재들만 풀릴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영재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나 영재들은 좀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끝으로 수학자가 꾸민 아이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우리 김희진 선생님께 듣겠습니다. 네. 수학자가 꾸민 친구들 실력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실력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친구들한테 내가 푼 수학 문제를 자랑하는 것보다 수학을 이용한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함께 논다거나 아니면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 각도를 연구해서 볼 찾는 각도를 네. 조정해서 알린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실력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 그게 수학자로 가는데 친구들이 더 도와줄 겁니다. 네. 오늘 수학 함께 하셨는데요. 다리오 씨 어떠셨어요? 이 형이 쭉 집에서 실력을 해야겠네요.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야기도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일단 새로운 독일의 수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다리오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별나라 달나라 세상 얘기처럼 영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또 선생님 말씀처럼 주변에 영재성을 띈 아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회에 또 잘 적응하면서 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그 영재성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